자기계발 영상 보고 책 읽고 하다 보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대한 목표를 세우래. 어떤 사람은 그냥 눈앞의 일에만 집중하래. 어떤 사람은 큰 부자 되려면 무조건 큰 사업을 해야 된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은 1인 기업으로도 충분하대.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무 때나 일어나도 된대.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도 다 성공하는 법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딱 하나,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99% 동의하는 압도적인 성공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공 습관 압도적 1위, 그건 바로 그냥 해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비결로 시간 관리네, 인맥이네, 운이네, 뭐 별걸 다 꼽지만 제일 중요한 건 행동,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행 없는 비전은 환상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단 시작한 겁니다.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처럼요. 제가 좋아하는 SNS 인플루언서이자 기업가인 게리 바이너척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Ideas are shit. Execution is everything. 아이디어는 shit이다. 똥이다. 아무 쓸모가 없다. Execution. 실행이 everything. 모든 것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 혹은 조금 떨어지는 쓰레기 같은, 쓰레기까지는 좀 심했고 좀 별로인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걸 잘 실행하는 게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지, 아이디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청소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 뭐냐면, 제가 최근에 둘째가 나와가지고 집에 신생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업체를 부르거나라고 하면은 뭔가 그 신생아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청소업을 해, 그러면은 신생아가 있는 집도 염려하지 않도록 이 청소하러 가는 사람이 100일의 주사를 맞고 갑니다. 아니면은 무해한 세제를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은 잘 되겠다, 괜찮은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실제 가치는 언제 탄생합니까? 100일이고 나발이고 세제고 나발이고 집을 깨끗하게 해줘야 일단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뭔가 실행해야 가치가 있는 거야. 또 여러분이 다른 끝내주는 아이디어 뭐가 있다 해볼까요? 배달비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내가 배달 로봇을 만들어서 이 배달비 문제를 해결하겠다. 너무 멋져. 최고의 아이디어야. 근데 이게 아이디어 상태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실제로 음식을 갖다 줘야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이디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실행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찾느라고 안 합니다. 그게 핵심이 아닌데, 실행이 핵심인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개했던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라는 책에서는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한다? 야, 그냥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성공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란 책의 저자인 마크 맨스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Now, shut the fuck up and do it. 제발 입 닥쳐. 그리고 그냥 해. 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Shut the fuck up and do it. 그냥 닥치고 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막 궁리하고 계획 세우고 불평하고 전략 세우고 막 이딴 거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전설적인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다. 누구나 뭔가 실패하니까.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직설적인 충고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두렵다는 이유로 혹은 뭔가 행동을 망설이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Shut the fuck up and do it. 오늘 좀 욕이 많네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자, 어쨌든 뭐냐, 핵심은 그냥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들 그냥 해라 라고 말하는 걸까? 우리가 뭘 하려고 계획하고 있든 그냥 해봐야 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가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냥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책상 앞에서 이거 될까 안 될까 하고 아무리 짱구 굴려봤자 답 안 나옵니다.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은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생각했냐면은 뭔가 막 몇십만 유튜버들 그런 분들이 만드는 컨텐츠를 보니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카메라 앞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앞에서 가끔 저 촬영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고 앞에 청중이 있냐 물어보시던데 저희 PD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앞에 사람들 있는 척하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뭐냐면 옛날에는 컨텐츠를 보는데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말을 저렇게 잘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시작했냐면은 그냥 유튜브가 돈 된다니까 핫하다니까 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제 영상을 보고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책상 위에서 될까 안 될까 나 못할 것 같은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던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최근까지도 SNS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완전 초창기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래도 다 성인들이 오시는데 성인들이 오시고 자기가 돈 내고 왔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다들 일상이 얼마나 바쁘실 거야. 바쁘니까 내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배려해 줘야겠다. 무리 안 될 정도로만 과제도 내줘야지 라고 했거든요. 그래야지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반응이 안 좋아요. 반응이 안 좋고 자꾸 탈퇴해. 나가. 근데 반대로 그래서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어떻게 해볼까? 그냥 제가 교사였으니까 고딩들이랑 중고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해보자. 중고딩이랑 똑같다는 게 지적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고딩 애들 공부 진짜 하기 싫어하거든요. 말로는 하고 싶다 해. 근데 안 해. 그래서 맨날 과제 내주고 쪼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도 고딩 시키듯이 매주 과제 내주고 안 하면 전화해서 쪼고 하듯이 해보자 라고 하니까 탈퇴율이 훅 떨어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다. 근데 어른이나 애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특정 아이디어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안 맞는다고요. 머리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예견하는 것만 같은 억만장자들도 다 보고 알고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1994년에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인터넷 서점 창업할 때 막 확신에 차서 나는 나중에 전 세계 1위 커머스 기업을 만들 거야 생각했을까요?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대요. 스스로도 자기가 써놨어. 크레이지 띵을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말을 들은 상사도 그 아이디어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직장을 포기하고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제프 베조스가 그럼에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말하냐면은 아내가 100% 지지해줬다. 그래서 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제프 베조스도 확신이 없었어. 근데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내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후회가 안 남는 쪽으로 하자. 후회를 최소화하려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다고 합니다. 베조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그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면 분명 후회로 남을 거라는 걸 알았다. 결국 세계 대단한 사람들도요. 뭐가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모른대요. 해봐야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해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냥 해봐야 되는 이유 바로 해봐야 늡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해보는 거밖에 답이 없어요. 자전거 타는 법 책으로만 읽는다고 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보조바퀴 달고 타보고 보조바퀴 떼고 넘어져도 보고 이렇게 실패를 겪어가면서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한 배움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버진그룹의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도 걸음마는 규칙을 읽는다고 배워지지 않는다. 넘어지면서 배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떼다가 넘어지듯 어설프고 실수투성이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늘고 노하우가 쌓인다는 겁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의 저자인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가 말했듯 잘하려면 1만 시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1만 시간의 첫 한두 시간은 굉장히 꼴불견일 정도로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해봐야 실력이 는다는 건데 시작도 안 하면 제자리 걸음이죠. 작은 시도라도 해봐야 느는 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부족해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해봐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해봐야 우리의 흥미와 적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이게 원래는 노래 가사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인데 패러디처럼 해가지고 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니는 니를 알겠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나는 뭘 타고났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몰라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요. 해봐야 돼요. 해보면서 이거 재밌네. 나 이거 남들보다 좀 빠르게 잘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많이 안 해봅니다. 중고등학생 애들 장래희망 보잖아요. 최고 우선순위가 교사거든요. 그러면 교사는 완벽한 직업이고 꿈의 직업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랬으면 제가 나왔겠습니까? 걔들이 교사를 꿈의 직업으로 꼽은 이유는 걔들이 자주 보는 직업이 교사여서 그래요. 가장 가까이서 보는 어른이고 가장 멋있어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물론 교사 멋진 직업입니다만은 모두에게 맞는 직업은 아닐 거거든요. 근데 왜 애들이 그냥 다 교사 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경험해 본 것 중에 나오니까. 자기가 경험해 본 것에서만 자기가 뭘 좋다 하고 싶다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게 뭔지를 찾으려면요, 해봐야 돼요. 여러 개를 일단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Don't settle. 네가 만약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그것이란 건 여기서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뜻해요. 네가 사랑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keep looking, 계속 찾아라. Don't settle, 안주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다 보면요, 나랑 잘 안 맞는, 흥미와 적성에 안 맞는 일은 떨어져 나갑니다. 또 어떤 것은 야, 내가 여기에 흥미가 있네? 이렇게 의외의 발견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그냥 해봐야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는 거 없이 책상에서 고민만 해서는 평생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알지 못할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듣고 알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해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두렵다는 뜻입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고 시작할 용기가 없어서 대부분 그냥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용기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을 변경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실패하는 거, 넘어지는 거,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두렵죠. 두려워요. 근데 그러면 그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리 걸음만 평생 반복하는 건 안 두렵습니까? 저는 그게 더 두려운데.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의 저자인 데이비드 고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일시적이지만 후회는 영원하다. 10배의 법칙의 저자인 그랜트 카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 역시 충분히 힘든 일이었기에 어차피 힘들 바에야 성공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 인생이 계속 제자리 걸음한다. 그러면 편해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어요. 인생은 원래 힘든 구석이 항상 있어. 이러나 저러나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를 감수하고 갈 거냐의 문제입니다. 실패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더 많은 것을, 더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 그 고통을 감수하고 갈 거냐, 아니면 당장은 좀 편하지만 제자리 걸음하고 노후 대비 안 되고 이걸 감수하고 갈 거냐, 뭘 감수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럴 거라면 차라리 좀 창피하고 좀 실패하고 그런 걸 감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잠깐의 실패로 느끼는 창피함, 상실감보다 10년, 20년 뒤에 그때 해볼 걸 하고 후회할 게 훨씬 더 오래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누가 막 우리 실패한다고 해서 뭐 비웃을 것 같잖아요. 비난할 것 같잖아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좀 잘 되면 그거 다 들어갑니다. 다 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나를 뭐 비웃고, 야, 너 그거 되겠냐? 아유, 대체 나 될 때부터 알아봤다. 그 사람 금방 까먹어요. 그쵸? 근데 시도해보지 않아서 남는 후회는 내 머릿속엔 평생 남아있잖아요. 쟤는 어차피 까먹는데. 이게 여러분, 아예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러나 후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막 여러분 비웃을 것 같아 이래도, 여러분, 내가 뭐 했다가 실패했을 때 나를 누가 비웃는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에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당신을 위하고 소중한 사람이면 실패했다고 비웃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겁니다. 즉,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막 엄청나게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평생 남을 후회를 남기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게 올바른 겁니까? 혹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면 어떡하지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내 용기 없음을, 행동하지 않음을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부족해서 그냥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 용기 없음의 해결책은 두려워할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면 실패하겠죠. 이걸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제자리 걸음하면서 점점 인생이 뒤로 가는 거, 이것도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저라면 차라리 후자를 더 두려워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대상을 바꾸면은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완벽주의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인 알렉스 홀모즈란 사람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택틱, 즉 전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한 건 용기다.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전략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냥 실천하는 용기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말한다? 나에겐 정보가 필요해. 나에겐 전략이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즉 정보를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내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됐어. 내 머릿속에 앞으로 사업의 청사진과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 라고 하면 시작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핑계 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정보와 전술 이런 건 언제나 부족하면서 언제나 넘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보가 언제나 부족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정말 내가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하든 뭐 부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하게 준비된 정보, 완벽한 인사이트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완벽한 비즈니스 청사진,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아. 근데 그 인사이트를 누군가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사업체랑 내 사업체의 상황이 100% 일치할 리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템이나 다른 게 다 똑같아도 사람이 다르잖아, 일단.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정보를 찾더라도 나의 문제를 100% 해결할, 내 모든 상황에 적합할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완벽하게 찾으려고 하면 계속 정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보는 언제나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정보는 언제나 넘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데이터를 이 컴퓨터 정보량으로 따지면 수천억 기가바이트래요. 하루에. 이걸 언제 다 볼 거예요? 사업 정보 찾잖아요. 필요해 보이는 게 끝도 없이 나와요. 계속 찾아요. 365일 24시간 웹서핑만 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완벽하게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그 책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필요하다 싶은 정보의 한 60-70%만 모이면 그걸로 그냥 판단하고 시작해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에서 필요한 정보의 60-70%는 웹서핑 한 30분 안짝하면은 다 모입니다. 완벽주의에 빠져서 어떤 정보를 찾아다니고 전략을 찾아다니고 인사이트 찾아다닌다? 끝이 없습니다. 적당히 기본적인 정보를 모았으면은 일단 시작하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찾아 나가는 게 올바른 성공 전략입니다. 결국 모든 억만장자들이 입모아 말하는 성공의 비결,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냥 해라. 행동해야 이긴다 라는 겁니다. 자기계발계의 유명한 구루인 토니 로빈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The only impossible journey is the one you never begin. 무슨 뜻이죠? 불가능한 유일한 여행은 네가 출발하지 않는 여행이다. 시작을 안 하니까 불가능해진다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닌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안다는 거죠. 해봐야 알 수 있고 해봐야 늘 것이고 해봐야 그게 나에게 맞는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용기가 없어요. 두려워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한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라. 시도해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 인생이 제자리에 머물고 점점 뒤로 가는 걸 두려워해라. 그 다음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라. 완벽하게 준비된 시기, 완벽하게 준비된 정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싶은 정보의 절반 이상 한 60-70% 모였으면 일단 시작하자. 일단 출발하고 그 다음에 보충해 나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성공하신 분들의 의견이 갈릴 때가 많지만 그냥 해. 이거는 99% 일치합니다. 물론 그냥 해라를 말하는 강도가 좀 다르긴 해요. 어떤 분들은 계획과 준비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계획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도 그걸 생각만 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진 않아요. 계획과 준비를 그냥 실천해. 머리로만 고민하지 말고 뭘 찾아보든 뭐 검색을 하든 물어보든 어쨌든 뭐라도 실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하는 것만큼 완벽한 성공 비결은 없습니다. 마크 맨슨의 말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Shut the fuck up and just do it.